혀에 돌기가 생기고 갈라져서 병원에 가니까 침생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진단 받았는데 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혀가 아프다 이 말은 내 몸이 힘들다, 내 몸 좀 봐달라는 그런 신호예요. 혀가 쩍쩍 갈라지고 혀 통증이 너무 심해서 김치조차 물에 헹궈서 먹어야 되는데 이제는 입안에 침도 안 나와서 혀가 입천장에 들러붙는다. 그래서 말도 못하겠다, 말도 안 나온다 내원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은 자녀와의 불화로 소위 말하는 화병이 심했고 최근에는 이게 불면증에 소화불량까지 있어서 나 먹는 약만 한 주먹이다, 난 무슨 과를 가야 되냐, 너무 답답하다, 구강내과 가서 검사 다 했는데 정상이라고, 차라리 쇼그렌 증후군이라고 하는 병명이라도 있으면 나 덜 답답하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이 환자의 설질 그리고 설태의 변화를 관찰해서 질병을 진찰하는 설진,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진료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혀를 보면 이렇게 하얗게 백태가 덮였다든지 끈적하고 거품이 있다든지 혀가 가뭄든 논처럼 갈라져 있기도 합니다. 혀 갈라짐? 네, 혀 표면이 마치 가뭄든 논바닥처럼 이렇게 갈라진 흔적을 보이는 설열, 균열설이다 얘기를 하고, 지도 그린 것처럼 군데군데 무늬가 생기는 것 지도설이다 얘기를 합니다. 또 혀를 봤을 때 혀가 움푹움푹해 치아 자국이 찍혀서 남는 증상, 이걸 치흔이다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혀를 가진 분들은 혀가 굉장히 민감해요. 따갑고 아픈 구강 자결감을 증폭시킵니다. 혀 갈라진 그 증상 자체로는 문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건 흔히 생기는 노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증상일 때가 많아요. 다만 이렇게 갈라진 틈이 많잖아요. 이물질이나 세균 번식이 잘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구강 위생에 신경 쓰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문제가 되는 혀 갈라짐은 위의 사례자처럼 혀 갈라짐과 동시에 혀 통증, 입마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같이 나타나요. 정작 이 증상을 겪는 당사자만 이게 정말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이건 겪어본 사람만 압니다. 더 힘든 거는 이 원인과 치료법을 찾기 위해 정말 안 가본 데가 없는데 원장님 나 그냥 포기하고 지내기에는 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한 1.5리터 정도의 침을 만들어냅니다. 큰 생수병을 채우는 분량이라고 생각해보면 적은 양은 아니다 생각이 드실 텐데, 근데 이 정도의 침이 분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입은 건조함을 느끼고 입냄새도 심해지게 돼요.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목 안으로 다 건조가 너무 심하다 말씀하시거든요. 심지어는 목에 뭐가 낀 것 같아가지고 헛기침을 하고 입이 텁텁하고 혀를 봤더니 혀가 갈라지고 아프고 백태가 많으니까 여러 가지 증상을 호소합니다. 제가 오늘은 혀 갈라짐, 혀 통증, 입마름 원인과 해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바로 화병, 자율신경 실조증입니다. 화병, 심화로 인한 상열 증상이에요. 극심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죠. 성인 화병의 특징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맥이 빠져요. 가슴으로 기가 딱 막히니까 팔다리로 기가 안 가겠죠. 그다음에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명치는 항상 답답하고 소화가 안 된다. 그다음에 두통, 어지럼증, 만성피로. 왜? 기가 여기서 딱 막히니까 기가 역상한다 얘기를 하거든요. 두통, 어지럼증, 만성피로, 안구건조 같이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죠. 이분은 60대 여성인데 2년 전에 심한 스트레스 받고 혀 통증을 호소해서 내원한 환자분이십니다. 혀에 돌기가 생기고 갈라져서 병원에 가니까 침생검사까지 다 했는데도 아무 이상 없다는 그런 진단 받았는데 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혀가 아프다 이 말은 내 몸이 힘들다, 내 몸 좀 봐달라는 그런 신호예요. 혀통증 환자분들 이렇게 적외선 체열 검사를 하잖아요. 공통적으로 이 상체 쪽으로 열독, 화가 집중돼 있습니다. 오랫동안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진액이 고갈되고 그 허열이 혀로, 눈으로 올라오는 거죠. 입에서 쓴맛 난다, 쇠맛이 느껴진다 이런 말씀하시고 혀가 아리다, 이런 분들의 설진을 하잖아요. 그럼 백태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혀 가장자리에 치흔, 치아 자국이 울퉁불퉁 나 있죠. 혓바늘도 나 있습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혓바닥이 갈라져 있죠. 지도설을 그립니다. 그러면서 혀가 아픈 혀통증, 구강 자결감을 호소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단순히 입만 쓰면 다행인데 이런 분들은 입 쓰고
갈증은 갈증대로 지속이 되고 눈 건조하고 배를 만지면 배는 차고 다리는 냉하고 몸이 천근만근 불면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질적으로 굉장히 좀 완벽주의, 소심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근심, 걱정, 불안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내 몸에 어떤 자동 조절 스위치가 고장이 나잖아요. 화가 막 불길이 위로 치솟습니다. 그러면서 반대 아래쪽은 오히려 굉장히 냉해져 있어서 허리하고 무릎은 시큰거리게 되고 가슴이나 열 쪽으로는 상열, 열이 올라오게 되죠. 이 열이 계속 올라와서 침을 마르게 하고 점막과 점막 사이에 윤활액이 부족해지면서 구내염, 구강건조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혀통증은 혀통증 단독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구강건조증하고 단짝 친구예요. 그러면서 백태, 구내염, 구취 같은 그룹입니다. 이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화병에서 비롯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분들은 1년 내내 이 병 달고 살고 입마름 심하고 소화 안 되고 가스 차고 백태가 많습니다. 이 구강 점막의 사이토카인 시스템이 교란이 생기잖아요. 그럼 입이 건조하고 염증이 생기고 소화장애, 위장병까지도 유발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은 혀통증, 입마름 그 자체만 보지 말고 보다 근본적인 치료에 집중하시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럴 때 많이 쓰인 대표적인 처방으로 생진음도 소개해 드렸어요. 생진음, 이게 뭐죠? 생진, 몸의 진액 생성과 분비가 부족할 때 이걸 잘 생성되게 도와주는 그런 처방인데 자율신경의 균형을 돕는 약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제가 집에서 스스로 증상 개선에 도움 받을 수 있는 음식 처방도 알려드렸습니다. 경혈 지압법도 알려드렸습니다. H 입마름으로 검색하시면 쭉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이 심장의 열독을 내려주는 식재료 여주, 곤드레, 쑥갓, 연근, 죽순, 감, 배, 사과, 살구 수박도 좋습니다. 구강 건조증에 도움이 되는 약차 이미 소개해드렸어요. 도라지차, 오미자차, 매실, 쓴바귀차도 소개해드렸어요. 더불어서 내 소화기가 좀 약하다, 만성적인 위장병으로 내원하신 분들의 경우에 맥진과 더불어 설진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특히 식적 환자들 분들의 혀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백태, 그 혀가 갈라져 있어요. 입냄새 난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얗거나 누런 설태가 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불어서 혀를 봤을 때 가장자리에 발생한 치아의 흔적, 이빨 자국이라고 얘기하죠. 치흔이 생겼다. 아, 내 소화기에 문제가 있구나. 아, 면역력이 떨어져서 피로도가 높다는 신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적이 뭡니까? 처음 들었는데요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과민성 대장증후군 간혹 이런 것 때문에 병원 가면 검사했는데 이상은 없어. 근데 스트레스성이다 라는 경우 많잖아요. 나는 분명히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안 좋은데 막상 검사 받으면 별 이상 없음. 소위 신경성 위장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실제 증상은 있는데 검사해보면 별다른 소견은 없다고 하는 이런 분들이라면 식적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설명도 이미 드렸습니다. 이런 분들의 혀를 한번 볼까요? 이런 백태, 황태, 지도설, 치흔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건강한 혀, 그러면 어린아이들의 혀를 상상하시면 선홍색. 우리 몸의 장기 어딘가가 안 좋을 때 혀에 하얗게 백태가 생기는 경우가, 특히 소화기 계통의 문제가 많을수록 이 백태가 두꺼워져요. 먹기만 하면 체하고 막힌 느낌이 들고, 심하면 이런 분들이 등이 너무 아프다, 배에 가스가 찬다, 근데 배 만져보면 굉장히 차다, 트림, 방귀가 너무 심하다, 돌덩이 같은 게 딱딱한 덩어리가 돌아다닌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여러 영상을 통해서 식적 알려드렸습니다. 꼭 검색해 보시고, 이런 식적 환자들은 갑자기 체중이 뭐 한두 달 사이에 5kg 이상 빠져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가 먹지 못하면 기허 상태가 지속이 되고 점막 위축이 생긴다든지 구내염까지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일수록 부족해진 진액을 보충하고 위장 기능을 끌어올려서 좀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게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장이 편해지게 되면 일단 잘 먹게 되고 마른 혀에 침이 도네, 입이 촉촉해지고 자극에 민감한 게 줄어들면 화끈거리는 통증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갱년기 여성들 많습니다. 여성 호르몬 분비가 줄고 불안정해지면서 대부분의 여성은 입 마르고 코 마르고 점막이란 점막은 다 건조하다는 얘기하시죠. 피부하고 모발이 푸석해지고 신체의 모든 점막이 다 건조해지고 면역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를 겪는데 이 구강 점막도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갱년기가 돼서 이 구강 건조증으로 인한 혀통증, 혀 갈라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분은 왜 입에 불덩이를 머금는지 입이 뜨겁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밤만 되면 이 증상이 더 심해져서 잠자기가 어렵고 난 한밤중에도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얼음을 깨물고 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눈물부터 난다는 분도 많으세요. 우울감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완경 전후로 혀가 갈라졌어, 혀 통증이 있어, 입마름, 구강 건조증이 심한 분이라면 절대로 참고 견디지 마세요. 치료 적극적으로 받으면 좋아지실 수 있어요. H 갱년기, H 여정단 이렇게 검색하시면 원인 치료법도 자세히 알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정단이 뭐예요? 갱년기 처방, 그러니까 갱년기 여성들이 겪는 여러 가지 증상을 좀 완화해주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대표적인 여러 처방 중에서 내가 임상에서 많이 쓰는 처방으로 여정단에 대해서 알려드린 영상이 있거든. 그거 꼭 참고하시고, 왜 호르몬의 불균형으로 인한 밸런스를 좀 회복해주고 순환을 돕는 갱년기 증상의 어떤 치료제이자 근본적인 건강을 돕는 갱년 영양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진료실에 상담하다 보면 아니 내 증상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게 이런 증상의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도 못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분들이 치료받고 한두 달 후에 오셔가지고 아니 내가 진작 치료할 걸, 내가 내 몸한테 너무 인색했다, 살 것 같다, 이런 미소를 볼 때 정말 그 이상의 기쁨은 없죠. 감사한 일이죠. 오늘은 혀 갈라짐, 혀 통증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혀 갈라짐 자체는 병이 아니야.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혀 갈라짐과 동시에 입마름, 혀 통증이 동반되는 것은 이건 내 몸이 안 좋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세 가지 공통점을 꼽자면 스트레스, 화병으로 인한 상혈증, 자율신경 실조증, 위장병, 식적으로 인한 소화기 기능 저하를 의심해 볼 수 있고 갱년기에도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혀의 문제, 혀 갈라짐, 혀 통증, 입마름, 이거는 단순히 이 구강의 문제만이 아닌 내 몸 상태하고 관계가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고 근본 치료하시면 좋아지실 수 있습니다.